아까 저희 회사 동료분하고 코드 리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했거든요. 코드 리뷰를 하시는데, 한 번에 올라온 코드 변화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변경된 파일 개수도 많고, 실제로 각각 파일에서 하는 것들도 많고,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뭐, 일단은 문제점은 그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코드 리뷰하는 게 쉽지 않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고, 코드 리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뭐 원인들은 몇 가지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작업을 하려고 한다. 또는 작업을 나누는 단위가 너무 크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뭐 페이지를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SI, 그러니까 외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페이지 단위로 뭐 견적을 내거나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옆 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완성. 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떤 특별한 기능을 주는 거는 그 페이지 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기능 단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능을 쪼갤 수 있도록, 기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주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치를 두는 단위가 사실은 더 작은 걸로 할 수도 있죠. 엔지니어링 태스크랑 대개는 유저 스토리 같은 걸 나누기도 하는데요.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크게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태스크를 잘게 못 나누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은 서로 연관된 것들이 많고 분리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서론이 길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술 부채라고 조금 불러요. 근데 기술 부채가 과연 뭘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기술 부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술 부채란 뭘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랭귀지를 쓰고 있다던가 오래된 기술을 쓰고 있다. 이게 과연 기술 부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저는 최신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선호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PHP 굉장히 옛날 거를 많이 쓰고 있다. 뭐 기술 부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그냥 그 자체만으로 기술 부채가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술 부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아니 제가 생각하는 기술 부채가 아니라 기술 부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은유니까요. 그 중에 전 좀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고 싶어요. 기술 부채에서 어떤 게 빚이 되는가, 어떤 게 점점 쌓여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포인트는 생산성이랑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생산성 이코르 비용이라고 전 봐도 상관없다라고 보는데요. 왜냐면은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자원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고 이코르 어떤 생산성이 저하되는 걸 의미하죠.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거고요. 어떤 비용이 높아지냐? 저는 변화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작은 거 하나를 고치려고 할 때도 비용이 점점 커지는 거. 예를 들어서요, 어떤 조그마한 기능을 하나를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그거 한 10분이면 돼요. 10분 동안의 작업을 해서 뚝딱뚝딱 해서 릴리즈가 됐어요. 얼마 후에 또 비슷한 거를 또 요청을 해요. 그런데 10분 만에 해결이 안 돼요. 전에는 10분 만에 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겠지만 이건 하루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좀 당황하겠죠. 부탁한 사람은 아니 이 간단한 거를. 자 그리고 또 얼마가 더 지나요. 아주 간단한 걸 또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한 일주일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비슷한 크기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얼마 후에는 한 달 또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닥치죠. 변화에 비한 비용이 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같은 크기일 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올라가는 것도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지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일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뭐 이유에 대한 얘기 먼저, 이유에 대한 거 말고 다른 걸 먼저 할게요. 만약에 뒤에서 있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반복되면요. 저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그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희 회사에서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뭐,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우리 개발자들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른 개발자한테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자, 간단한 예를 하나를 들게요.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하나를 바꾸려고 해요. 맨 처음에는 테이블 두 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이름이 있어요. 테이블 컬럼 이름이 네임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지났다가 얘를 퍼스트 네임이랑 레스트 네임으로 바꾸려고요. 이런 거를 한다고 해봐요. 맨 처음에 요청을 했을 때는요, 아주 금방 고칠 거예요. 퍼스트 네임이랑 레스트 네임을 구분을 해주고 기존에 있던 어떤 네임을 쪼개서 퍼스트 네임, 레스트 네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기존 네임을 무조건 퍼스트 네임에 넣고 레스트 네임을 비우거나 하면 되죠. 그리고 기존에 이런 것들을 써주던 그 코드들, 왜냐면 뭐 그래서 PHP로 만들었다 그러면 PHP에서 이걸 얻어가지고 컬럼 쓰는 어떤 그런 코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하나씩 다 붙여요. 시스템이 커져요. 성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테이블이 10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쓰는 연관된 쿼리를 날리는 곳이 늘었어요. 테이블이 10개가 되면요, 쿼리문이 그냥 10배가, 그러니까 아까 2개였으니까 5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복잡도가 높아져요. 테이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관관계에 의한 쿼리문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특히 저는 유저를 얘기를 했죠. 사용자에 연관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게시물을 얻어서 작성자 이름을 보여주는 곳에서도 유저를 분명히 쓸 거고요. 유저를 회원 가입하거나 회원 정보를 어떤 그 변경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거를 불러다 써요. 자, 이 경우에 이름, 네임이랑 컬럼의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훨씬 오래 걸리겠죠. 시스템이 훨씬 커졌어요. 이제 뭐 무지막지하게 커졌어요. 서비스가 완전 대박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컬럼 이름을 하나를 바꾼다. 어떨까요? 변화의 비용은요, 프로젝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져요.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부를 때 우리가 셀렉트를 한 거를 그대로 썼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ORM 비슷한 걸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객체로 하게 하고 아니면 뭐 DB에 커넥션해서 데이터를 얻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다르게 뭐 우리 DDD 같은 데서 뭐 레퍼지토리 만들고 엔티티 만들잖아요. 충분히 그런 것들 뒤에 숨겨 놓으면은, 그쵸? 그러면은 컬럼 이름 바꾸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쵸? 우리는 셀렉트해서 얻은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매핑이 된 뭔가 다른 객체를 쓰기 때문에 네임이든 뭘 하든 그냥 코드 살짝만 고치면 돼요. 변화 비용이 굉장히 적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엔 이게 굉장히 높아져요. 이걸 안 해주면 굉장히 높아져요. 왜 ORM을 써야 될까요? 이유 없어요. 만드는데 괜히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고 여기에서 신기술을 쓴다고 해서 기술 부채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기존의 걸로 가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게 우리한테 장기적으로는 빚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도입하는, 남들 다 쓰니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게 기술 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고 다른 거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술 부채, 특히 저희 회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어떤 기술 부채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몰라요. 저는 정확하게는 아직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분명히 옛날에는 굉장히 쉬웠었던 것 같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왜 더 오래 걸릴까? 내 실력은 더 그때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더 오래 걸리는 이유. 기술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를 미리 해결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빚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 해결할 수도 있고요. 기술 부채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거 중요해요. 이런 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ROI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